피사의 아파트가 됐습니다. 포항 시민들 어떻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여진은 서서히 소강 상태지만 이재민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포항입니다. 먼저 김주현 기자. 네. 이재민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계속 시시각각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더 늘어서 현재 77명입니다. 이 중 12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이 머리에 벽돌을 맞은 70대 여성은 현재 중상인 상황이고요. 예. 이재민도 5시간 전에 비해서 62명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1,797명인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등 9개소에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피해 상황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좀 신속하게 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국고지원금보다 2.5배 정도 피해액이 발생하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액이 90억 원 이상이 돼야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 피해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으로는 조만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교수님 저희가 지금부터 영상으로 포항에 있는 대성 아파트라는 곳을 비춰 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어제 대성 아파트 주민과 전화 인터뷰도 했는데 피사의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네. 지금 피사의 아파트라고 표현하셨는데 피사의 탑은 안전합니다. 피사의 아파트는 저 상태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실 건 아닐 테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대로 내버려두면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피사의 아파트란 말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사의 탑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기울어진 아파트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저 정도 기울어졌다는 건 잠깐 언급하셨지만 2차 피해 그러니까 저 아파트가 또다시 붕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 아파트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기 위한 보강 방법이 당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해봤지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같이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시죠. 예. 교수님이랑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아파트는 1987년에 완공돼서 올해가 딱 30년째 되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 이 수직에서 약 4도 정도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 15cm, 그러니까 이동인데 15cm면 사실 이게 육안으로도 티날 정도고 4도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1988년도부터 내진 설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조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전해 1987년에 그렇죠.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가 없던 상황이에요. 그럼 그 후라 할지라도 내진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내진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진이 왔다면 지진에 대해서 이런 피해는 불보듯 뻔한 그런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진 보강을 안 사실 했죠. 그게 근데 필수적인 건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현재에서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당초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을 모두 없앴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중간에 있는 기둥을 많이 없애서 그 하중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든 지 30년 정도 지난 아파트고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서 이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찌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보강 작업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이 과연 믿고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보강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그 후에 저기서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풍백화점은요. 플랫 슬라브였어요. 기둥하고 슬래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기둥이 주요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기둥이 빠졌다는 말씀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 기둥하고
보가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기둥하고 거기엔 그 펀칭을 막기 위한 드롭 판넬이라는 캐피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파괴된 아파트인지 기둥을 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뭐 걸 백성훈 변호사님 말씀이 일단 그만큼 좀 위험해 보이니까 좀 더 저희가 확실히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 기둥이 여기 뺐다면 이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 건물을 받치는 것은 기둥, 보, 기초, 내력벽 이것이 주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걸 변경한다든지 철거한다면 이건 범법행위로 예. 볼 수 있습니다. 안 교수님께 이걸 하나 더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이 4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15cm 정도 네. 이쪽으로 이제 기울은 건데 네네. 외벽이 15cm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외벽이 상당히 얇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 외벽이 10을 맞는 거라면 이제 그 구조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이것이 두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 봐야겠지만 15cm의 벽은 흔한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해당 아파트가 외벽이 15cm밖에 안 된다는 거는 문제는 크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해당 아파트는 내진 설계에 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진이 온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인 것입니다. 예,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와서 이렇게 무너져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지진이 오면 무너지게 지금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예. 사실 안 교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지금 이 기울기도 문제겠지만 이 외벽의 균열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차 피해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 이대로 둔다면 혹시 붕괴까지는 얼마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다고. 그래서 빨리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둥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이걸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을 설치하고 기존에 파괴됐던 부재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이 파괴를 위한 그런 유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잠시만 좀 네네. 시청자분들을 보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지지대를 빨리 설치해야 그렇죠. 2차 피해를 막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취재 기자 전언에 따르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옆에 이걸 지지대를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지대는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대는 임시 방편으로 타서 더 이상 붕괴를 막고 지금 안정된 후에 적극적인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안 교수님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견되고 네네. 있는데 외벽, 뭐 기울기뿐만 아니라 네. 가로로 지탱해주는 철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가로 철근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후프입니다. 기둥에 둘러싸인. 바로 이것이 지진이 왔을 때 횡력에 저항하는 요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기둥보다 이 후프의 간격을 촘촘히 하고 이것이 구속도를 더 철저히 해야지만이 지진이 왔을 때 이것이 대항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와 같이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내진 보강 설계 그리고 뭐 지지대를 설치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제 지진이 안정되고 나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지진이 안정되고 예, 지금 왜냐하면 계속 여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안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이제 지지대를 설치하고 본 구조 부재에 대한 완벽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건축 전문가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으니까 15cm의 외벽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 4도 기울여진 이 건물과 그리고 이 가로 철근이 없다는 것에서 조금 아직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삶의 터전인 내 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이 해당 아파트, 이 포항의 대성 아파트 주민을 연결할 텐데 어제도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봤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건축 전문가하고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이 선생님께서는 이 대성 아파트 짐을 가지러 댁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지금 여기 있어요. 대성 아파트.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여기 봉사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예. 아니, 주민들이 지금 짐을 다 빼요. 주민들이, 봉사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체육관에다가 있는지. 예. 그 봉사자들이 왜, 지금 여기 와서는 좋아지지 않고 왜 다 체육관에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주민들이 지금 짐을 빼고 있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동네 사람들 같이. 예. 예? 예,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한번 그 포항시 당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해당 아파트에 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전달을 해볼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저희가 말씀하세요. 어제 전해 듣기로는 사실 선생님께서 이 아파트가 접근 금지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짐 빼러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오염하더라도 주민들은 지금 자기 짐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자기 중요한 거는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막 직접 들어가요. 통제, 여기서 이제 뭐,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여기 주소 주민님은 들어가게 해주는데, 예. 예.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다 막 4층, 5층까지 올라가서 진다 막 밧줄로도 내리고, 예. 예? 이거를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은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희가 꼭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선생님, 저희가 이 건축 전문가도 얘기를 해봤지만 15cm 기운 거 외관상으로 그리고 예. 가로철근이 없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예. 내부가 저희는 못 봤잖아요. 그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까? 그렇죠. 내부도 지금, 저 밑에 층은 거의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저앉은 상태예요, 지금. 예. 눌려가지고. 아, 1층은요? 예, 예. 1층은 거의 한 20cm 이상 주저앉았어요, 그냥. 저쪽,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F동 같은 경우에도. 예. 이쪽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막 여기 공간이 비어있는지 퉁퉁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아,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밑에 1층에 있는 그 방바닥이 집안이 좀 내려앉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1층 계단. 아, 계단이요? 예, 예, 여기 다 금가고 주저앉고, 저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내려앉은 상태예요, 지금. 이동이 기울은 동 말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선생님 사실 어제 저희 전화 연결에서도 예. 사람들이 와서 보고만 가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라고 이제 호소를 해주셨는데 얼핏 듣기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오전에도 그 체육관에 갔는데, 예. 그 상황실에서 뭐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것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그 공지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여진과 관련해서 지진 후폭풍에 대해서 별다른 포항시 당국의 대책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기 입주민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좋은데, 예. 이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좀 뭐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하시는 분께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짐을 날라주고 그다음에 좀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주민들은 자기 짐이라도 하나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도 예. 굉장히 좀 위험하고 저희 건축 전문가도 얘기를 쭉 해보는데 사실 언제 2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이 선생님 만약 여진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정부에서 뭐 내진 설계나 뭐 다시 이제 복구 마련에 들어갈 텐데 혹시나 집이 다시 완성체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좀 거주를 하시는데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못 삽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땅이 다 꺼지고, 여기 집안이 다 내려앉은 상태인데, 집이.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못 살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경황이 없으셔서 빨리 짐도 빼고 하셔야 되니까 오래 연락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도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여진이, 저도 취재기자 예.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하고 지금 건물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좀 전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여기 있었는데, 처음부터는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예요, 이게. 처음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진도 와도 3점이 돼야지만이 3점 몇이나 돼야지만이 핸드폰으로 그 문자가 들어오대요. 예. 그 이하는 문자도 안 들어와요. 예. 몸으로 그냥 느끼기밖에 안 해요. 선생님은 실례지만 지금 어디에 지금 대피하고 거주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지금 여기 대성 아파트에 와 있고, 저는 예. 지금 집사람이 이 지진 이후로 지금 머리가 좀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친척 집에 가 있어요. 친척 집에 예. 대피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백지소는 완전히 난미촌이에요, 난미촌. 저희가 상상하고 예상한 것보다 현장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저희 전화 연결해서 그 해당 아파트 피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봉사자들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5층에서 알겠습니다. 막 과실을 내리고 막 그러지 않겠더라.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포항 대성아파트 주민인 이영호 씨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다 같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속상하시겠지만 그 입주자가 허락 없이 지금 마음대로 들어가고 또 봉사자가 거기 봉사해결 바란다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119라든지 정부 당국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예. 자기 집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더 큰 피해를 본다면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본인 생필품들이나 본인 옷가지들 이런 꼭 가져 나와야 된다면 그것들은 예. 119라든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좀 갖다 달라든지 왜냐하면 안전에 어느 정도 그 지식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그 아무런 무방비하게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거기 안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외에 봉사자라서 와가지고 우리 집을 왜 안 들어오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그 얘기보다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집에 들어가자 이런 거보다는 옆에서 좀 본인이 좀 옷가지들을 불가피하게 가져오더라도 그 주변에서 좀 같이 그건 절대 안 도와주자, 됩니다. 뭐 이런 자기 말씀 집이라 아닙니까? 할지라도 지진에 와서 피해가 있는 건물은 자기 집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막아주는 것이지 자기 집을 왜 못 들어가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김지한 기자 저희가 이 지진 때부터 쭉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안 네. 들어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오죽하면 그 안에 들어갈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포항시에서 나서서 뭐 주민의 말씀에 따르면 보고만 갔다고 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품을 좀 구호를 전달을 해주던지 살 곳을 마련해 주던지 좀 안심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포항시도 지금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그 보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뭐 적십자사에서도 지금 다 공급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문제는 언제까지 그 흥해 실내체육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이제 포항시에서도 주거지를 마련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LH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곳을 우선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호 사태 때처럼 예. 아예 이제 집을 하나 지어서 컨테이너식으로 집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항 지진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해당 아파트, 대성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김지한 기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땅 밀림 현상도 있어서 예. 산사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땅 밀림 현상이 감지된 게 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포항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발생한 것부터 좀 알려드리면 이 예. 포항시 북구 요흥동이라는 곳입니다. 진앙지인 이 흥해부로부터 한 9.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 산림청이 원래 무인 원격 감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전후로 해서 이곳에서 6.5cm 정도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땅 밀림 현상이라는 게 이 토양층이 지진이나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이제 좀 아래로 밀리는 현상인데요. 예. 산사태 일종이고 그 일본의 국토교통선 기준으로는 출입 금지 수준의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곧장 이제 산림청은 주민들에게 대피를 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긴급 점검을 해보니 붕괴 위험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이런 문제 이유가 이 경북도가 2015년에 이 땅 밀림 방지를 위해서 사방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예. 이 붕괴 위험은 없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산림청의 목소리를 한번 이 땅 밀림과 관련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사태랑 동반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경주에는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기준이 이제 저희 기준은 아니고 이제 일본 기준이어서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땅 밀림이나 이제 그런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시설이 돼서 개척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우리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김지한 기자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산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전국에 4곳밖에 없고 이것도 지난해 2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전 불감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2월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9월이고요.
그 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 포항, 그리고 경기도 용인, 그리고 경남 하동 단 4곳에만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땅 밀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입 금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일본 국토교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국내에는 지금 아무 기준이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전국에서 감지를 하면서 1cm 이상만 변동이 돼도 곧바로 조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지진 안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조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우뚱 아파트부터 땅 밀림 현상까지 좀 짚어봤는데 안 교수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한 2, 3일 전부터 이 필로티 구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저 1층 기둥,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하지만 않고 저 지상에 하는 저 필로티 구조가 그렇죠. 저게 지금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는 매우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맞아요. 쓰고 있는데 예. 이 지진에 오면 건물의 모양, 층수 상관없이 지진은 건물의 무게, 즉 질량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필로티 구조는 건물의 무게 중심이 상부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둥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지진이 온다면 상부가 이동이 있으니까 하부는 이제 저렇게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제안했던 그 외국의 설계자도 내가 제안했던 것은 지진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필로티 구조를 도입할 때면 그 필로티 구조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브레이스, 경사진 부재를 둔다면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필로티가 열악한 이유가 건설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소중한 생명과 더 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포항시에서도 백방으로 여러 가지 지금 구호 물자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 주민들 트라우마 있잖아요. 아주 작은 그런 진동에도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최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아까 그 기울었던 아파트의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봐도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저 아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상이나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데 지진 나서 무너졌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서 지진 특약 같은 거를 같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풍수해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과실로 뭐가 발생을 해야 이제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최대한 더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도의 조치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솔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지진 될것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포항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진을 경험했던지 혹은 화재 같은 천재지변을 갖다 과거에 경험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험했을 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작은 여진에도 최악의 상황을 갖다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공포는 공포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포항에서는 일정 부분 여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느낌이 실제로 여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루나 이틀을 갖다 빼서 완전히 지진이 없는 안전한 곳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 훨씬 그게 낫게 되는 거고요. 글쎄요, 심리 전문가의 조언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제 뾰족한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과 그리고 정부 당국과 개인이 좀 노력하는 이 천재지변을 대비하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포항 시민의 목소리,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뭐 여기 계신 전문가는 일단 그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분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데 여러 목소리 다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는 계속 함께해 주고요. 정치사회부 김지한 기자 그리고 안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